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됐고 거래일로는 약 6거래일 정도 휴장에 들어가겠죠. 그 사이에 뉴욕 증시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 다시 개장했을 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오늘을 좀 잘 마무리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의 네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좀 터졌어요. 네. 악재라고 불러도 되겠죠. 자동차 파업 관련해서 뭐 자동차주 관련한 국내 이슈까지 좀 연결이 됐었고요. 셧다운 우려감, 학자금 상환, 고유가까지. 뭐 가장 큰 문제는 뭐 금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죠. 어떻게 해요, 저희? 네. 안 좋은 거 다 얘기하셨네요. 너무 네. 이게 뭐 선물 세트도 아니고 네. 이게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얘기 안 하셨네요. 이렇게 안 좋은 거 다 반영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 이건 또 얘기를 안 하셨네요. 증시의 하락.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불안감이 있으면 당연히 주가는 내려가겠죠. 네. 그런 걸 반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서 끝나겠느냐? 이건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그동안에 좀 선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럼 얼만큼 강도가 더 세질 것이냐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하나로만 보게 되면 매크로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달러 강세 네. 그리고 또 유가 계속 90달러대 이상으로 WTI 올라가서 안착하는지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금리 거의 4.5대 못 보던 숫자까지 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만약에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나 네. 완화된 쪽으로 나온다. 그럼 반응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거야라고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제 소비 지표도 중요하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확인은 될 것 같은데 주말 동안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있죠. 다 있다 보니까 지금 불안해서 벌써 시장이 벌써 한 이틀째 좀 쭉 밀린 거고 네. 오늘은 그나마 좀 살려주네요. 코스닥이 네. 지금 1.2%까지 올라왔어요. 좀만 더 이런 느낌으로 네. 예, 오후장을 바라보는데 그래도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 안정이 들어와야 좀 탄력은 받겠죠. 근데 이런 지표들이 부진함이 그대로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 있을 매크로 지표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나오는지 어떤지 좀 여부를 우리가 쉬는 동안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가장 좀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꽤 오랫동안 부담되는 게 고금리의 장기화잖아요. 네.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좀 어떤 영향으로 향후에 좀 미쳐질 것으로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뭐라고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연준이 다 데이터 디펜던트 가지고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반영될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오는 지표로 보게 되면 유가도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이 될 거고 네. 근데 유가의 자극은 솔직히 또 오페크 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람코 잘 상장하기 위해서 나왔던 어떤 변화라고 네. 음모론도 있습니다. 이런 쪽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개별 요인들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들로 나가기 시작하고 이어지는지 특히 이번에 FOMC에서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못을 박은 게 점도표 쪽에서 맞아요. 내년에도 여전히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아유 금리나 멀었네. 라는 쪽에서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고금리가 있게 되면은 거기 적응은 하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뭔가가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불안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무서워요. 네. 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예. 큰일 납니다. 수영도 못하는데. 예, 그래서 왜냐하면 네. 이 뭐 지금 계속 유가도 얘기해 주시지만 사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들의 생각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떨 네. 땐 좋게 해석하고 어떨 땐 또 너무 긴축적이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거는 이만큼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머지 지표들이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하락했던 요인들이 네.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동향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건데 그럼 그 트리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쪽에서 변화들을 체크하는데 뭐 지금 솔직히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논해봤자 지금 그래서 불안 요인만 키울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여러 가지가 이제 주가에는 하락과의 동인으로 작용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연휴 사이에 지켜볼 지표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한 전망은 어때요? 왜냐하면 환율 관련된 이슈가 또 어제 오늘 강하게 뉴스화되고 있잖아요. 네. 1,350원 뚫고 고점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수급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수급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네, 일단 외국인 수급 지금 현재는 안 좋은데요. 볼까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주식 한 900억 매도하고 있고 네. 아까 아침에는 선물 매수로 들어갔다가 매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줄었네요. 선물이 지금. 그럼 좋은 건 아니죠. 네. 근데 시장은 견뎌내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동안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지 추석 연휴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반응을 한다고 보야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뭐 아직 외국인들 수급 좋아졌다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쪽에서 그나마 이 외국인들의 반응을 봤었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환율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됐다. 네. 그러면은 환율이 레벨업 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현상들은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주식은 정리 안 합니다. 네. 오히려 주식 정리보다는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물 매도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강한 매수세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끌려서 쭉쭉쭉 밀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그러면 환율이 1350원대로 안정돼서 그 밑으로 안정돼서 워낙 강세를 보이겠느냐 이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달러화가 문제겠죠. 달러화가 강세폭이 꺾여야 상대적인 변화가 나오겠죠. 또 이것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게 많습니까?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결국은 그럼 이거 다 떠나가지고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쪽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 선물이 지금까지 매도 플레이로 쭉 들어왔던 게 이번하면 리스크 좀 충분히 됐어. 반대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선물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그 정도로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 물량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뭐 역대급이란 표현도 있을 정도인데 이게 좀 매수로 전환되는지 그 포인트를 저희가 잘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안 좋은 시장이지만 좀 돌파구를 찾아본다면 한 가지 있잖아요. 실적.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도래를 하는데 너무 네. 웃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웃음의 의미를 한번 뭔가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네. 웃음의 의미를 좀 들어볼 거예요. 이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의 아니죠,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그거라도 기대를 해서 하자. 뭔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남은 끈에 대한 바람들 이런 네.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실적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개선으로 봅니다. 개선으로 보는데 지금 그전에는 개선 속도가 이만큼 될 거야라고 했던 게 조금 이제 차근차근 좀 내려오긴 합니다. 그 정도 좀 너무 세게 부른 거 아니야? 네. 라는 쪽으로. 대표적인 게 반도체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당장 저희 연휴 끝나고 나서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잠적 실적이 발표됩니다. 네. 이 발표될 때 한때는 영업이익 3분기에 2조 5천억대, 지난 분기 때 한 7천억이 안 되던 게 2조 5천억대까지 들어오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증권사는 또 낮추고 있습니다. 좀 세게 불렀어. 한 2조대 이렇게 하면서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부른 게 맞아. 원래 저희가 답 쓸 때 처음에 쓰고 지우고 다시 쓰게 되면 이게 처음 게 맞는 맞아요. 예, 이게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바꾸지 마세요. 그냥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 높아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으로 실적을 끌어줬을 때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시장 동향들 특히 환율이 생각보다 1,300원대 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된다 그러면 의외로 EPS의 상향들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년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나마 좀 한숨 돌리려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아마 실적되는 또 숫자가 되는 대형주 쪽의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도 보면서 아마 시장의 색깔이 10월 달부터는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 크게 나오고 시장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은 체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긴 연휴의 불안감도 더 클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이니까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 그리고 또 이 종목은 좀 보자. 이 섹터는 유망하다. 추석 이후에 주목할 만한 섹터 꼽아주신다면요. 네, 볼만한 거는 뭐 저희 매경에서 다 자세히 얘기해 주시니까 네. 뭐 하나하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뭐 PC 지표 이런 거는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3분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석 끝나고 나서 뭘 볼 것이냐라고 네. 했을 때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 준비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숫자가 나오는 섹터들 봐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대표적으로 화장품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조기준 매니저님도 화장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쪽부터 전력기기 또 인프라 관련된 쪽은 잘 나왔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선까지 네. 이런 쪽들은 한번 챙겨보면서 섹터 흐름들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종목은 하단부에 나갑니다. 종목 하단에 띄워주십시오. 예. 말씀으로 안 해주세요.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숨이 잠깐 차가지고 예. 일단 화장품 안에서는
코스맥스 네. 지금 화면으로 띄어져 나가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있고 현대위아, 삼성중공업 섹터로 보자면은 추석 이후에 어쨌든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니까 숫자가 찍히는 섹터를 보자. 정리하자면 화장품, 전력기기, 자동차, 조선까지 선택이 되었습니다. 든든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레몰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